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이라어키컬 에이전트 완벽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AI 에이전트를 계층적으로 구성하여 복잡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슈퍼바이저와 워커 패턴부터 실전 프로젝트 관리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슈퍼바이저와 워커 구조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계층적 에이전트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고 태스크를 분해하고 위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 다음 워커 에이전트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결과를 집계하는 패턴과 에러 처리 전략을 다룹니다. 후반부에는 세 가지 실습을 통해 기본 계층 시스템,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 그리고 복잡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성능 최적화와 모니터링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슈퍼바이저와 워커 구조입니다. 계층적 에이전트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패턴입니다. 이 구조에서 슈퍼바이저는 관리자 역할을 맡습니다. 전체 작업을 조율하고 어떤 워커에게 무슨 일을 시킬지 결정합니다. 워커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실무자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수집 워커, 분석 워커, 보고서 생성 워커처럼 명확하게 역할이 나뉩니다. 이렇게 책임을 분리하면 각 에이전트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 코드도 깔끔하고 유지보수도 쉬워집니다. 마치 회사에서 CEO가 각 팀장에게 업무를 분배하고 팀장들이 자기 팀의 일을 책임지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왜 계층적 에이전트가 필요할까요? 단일 에이전트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하나의 에이전트가 너무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알아야 하고 API도 호출할 줄 알아야 하고 데이터 분석도 해야 하죠. 이는 한 사람이 회사의 모든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코드가 점점 복잡해져서 유지보수가 어렵습니다. 한 부분을 수정하면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위험합니다. 셋째, 확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새 기능을 추가하려면 이미 복잡한 에이전트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계층적 구조를 사용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복잡성이 감소하고 책임이 명확히 분리되며 각 워커를 다른 프로젝트에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디버깅과 테스트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코드로 슈퍼바이저 에이전트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슈퍼바이저 에이전트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생성자에서는 워커 리스트를 받아서 저장합니다. 이 워커들이 바로 슈퍼바이저가 관리할 팀원들입니다. 태스크 큐는 처리할 작업들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델러게이트 태스크 메서드가 핵심입니다. 이 메서드는 작업 내용을 분석해서 어떤 워커에게 위임할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 설명에 데이터 수집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첫 번째 워커에게,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두 번째 워커에게 보냅니다. 이 예제에서는 간단한 키워드 매칭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더 정교한 분류 로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신러닝 모델로 작업 유형을 분류하거나 규칙 기반 시스템으로 복잡한 조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슈퍼바이저가 직접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지 적절한 워커를 선택하고 작업을 전달하는 역할만 합니다. 계층적 구조의 이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조는 회사 조직과 매우 유사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고 그 아래 여러 팀원이 있는 것처럼 슈퍼바이저 에이전트가 있고 그 아래 여러 워커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각 에이전트가 자신의 전문 분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워커는 데이터 수집만 잘하면 되고 분석 워커는 분석만 잘하면 됩니다. 이는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작업 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슈퍼바이저가 전체 상황을 보고 각 워커의 상태를 파악해서 적절히 일을 나눠줍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고객 문의를 처리한다면 슈퍼바이저가 문의 내용을 분석해서 상품 문의는 상품 정보 워커에게, 배송 문의는 배송 추적 워커에게, 환불 요청은 환불 처리 워커에게 각각 전달합니다. 각 워커는 자기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빠른 응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태스크 분해와 위임입니다. 복잡한 작업을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것이 계층적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슈퍼바이저는 먼저 전체 작업을 분석합니다. 이 작업이 어떤 단계들로 구성되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를 파악합니다. 그 다음 각 단계를 적절한 워커에게 할당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작업 간의 의존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작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어떤 작업은 병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라면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건 순차적입니다. 하지만 여러 데이터 소스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병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슈퍼바이저는 이런 판단을 내려서 효율적인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태스크 분해를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디컴포즈 태스크 메서드를 살펴봅시다. 이 메서드는 복잡한 작업을 받아서 여러 개의 서브 태스크 리스트로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 분석이라는 작업이 들어오면 이를 3단계로 분해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입니다. 타입은 컬렉트이고 데이터 컬렉터 워커가 담당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타입은 프리프로세스이고 데이터 프로세서 워커가 처리합니다. 세 번째는 통계 분석입니다. 타입은 애널라이즈이고 애널라이저 워커가 수행합니다. 각 서브 태스크는 딕셔너리 형태로 표현되며 작업 유형, 설명, 그리고 담당 워커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구조화된 형태로 작업을 분해하면 나중에 각 서브 태스크를 독립적으로 실행하고 결과를 통합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실제로는 더 복잡한 분해 로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를 활용해서 작업 설명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분해 전략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워커 에이전트 설계입니다. 워커는 특정 도메인의 전문가입니다. 각 워커는 하나의 일을 아주 잘합니다. 데이터 수집 워커는 데이터 수집만, 분석 워커는 분석만 담당합니다. 워커를 설계할 때 중요한 것은 명확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입력이 무엇이고 출력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워커나 슈퍼바이저와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워커는 독립적으로 동작해야 합니다. 다른 워커의 내부 상태에 의존하지 않고 주어진 입력만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워커를 다른 프로젝트에서 재사용하기 쉽고 테스트하기도 편합니다. 워커 에이전트를 코드로 구현해 봅시다. 데이터 컬렉터 워커 클래스를 예로 들겠습니다. 생성자에서는 데이터 소스 리스트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API, 데이터베이스, 파일 시스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캐시 딕셔너리는 이미 가져온 데이터를 저장해서 중복 요청을 방지합니다. 런 메서드가 실제 작업을 수행합니다. 각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리절츠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패치 프롬 소스는 실제 데이터 수집 로직이 들어가는 메서드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환 형식입니다. 스테터스 필드로 성공 여부를 알려주고 데이터 필드에 실제 데이터를 담고 메타데이터에는 메타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표준화된 형식을 사용하면 슈퍼바이저가 결과를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워커든 같은 형식으로 결과를 반환하기 때문에 슈퍼바이저는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결과 집계 패턴입니다. 여러 워커가 작업을 마치면 슈퍼바이저는 이 결과들을 모아서 통합해야 합니다. 단순히 모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검증하고 일관된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워커는 성공했지만 어떤 워커는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슈퍼바이저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모든 워커가 성공해야만 전체 작업이 성공인지 아니면 일부만 성공해도 괜찮은지를 판단합니다. 또한 여러 워커의 데이터를 통합할 때 중복을 제거하거나 형식을 통일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결과 집계를 코드로 구현해 봅시다. 애그리기트 리절츠 메서드입니다.
이 메서드는 여러 워커의 결과 리스트를 받아서 하나의 통합된 결과로 만듭니다. 먼저 Aggregated Dictionary를 초기화합니다. Total Tasks는 전체 작업 개수, Success Fail과 Failed는 성공과 실패 개수,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를 담을 리스트입니다. 그 다음 각 결과를 순회하면서 스테터스를 확인합니다. 성공한 경우 Success Fail 카운터를 증가시키고 데이터를 데이터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실패한 경우 Failed 카운터를 증가시키고 핸들 페일리어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이 메서드에서는 에러를 로깅하거나 알림을 보내는 등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통합된 결과를 반환합니다. 이 결과를 보면 몇 개의 작업이 성공했고 몇 개가 실패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7번째 주제는 에러 처리 전략입니다. 계층적 시스템에서는 에러가 여러 레벨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워커 레벨에서 에러가 날 수도 있고 슈퍼바이저 레벨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각 레벨에서 적절한 에러 처리가 필요합니다. 워커는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에러는 직접 처리하고 처리할 수 없는 에러는 슈퍼바이저에게 보고합니다. 슈퍼바이저는 워커의 실패를 감지하고 복구 전략을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워커로 작업을 재시도하거나 전체 작업을 중단하고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재시도 로직도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네트워크 문제 같은 경우 몇 번 재시도하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한정 재시도하면 안 되고 최대 재시도 횟수를 정해야 합니다. 에러 처리와 재시도 로직을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Execute with Rin나이 메서드입니다. 이 메서드는 워커, 작업, 그리고 최대 재시도 횟수를 받습니다. 기본 값은 3번입니다. 포루프로 재시도를 구현합니다. 먼저 워커의 run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성공하면 바로 결과를 반환합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직 재시도 횟수가 남았다면 로그를 남기고 폴백 워커를 가져옵니다. get 폴백 워커 메서드는 현재 워커가 실패했을 때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워커를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 주 API 워커가 실패하면 백업 API 워커를 사용하는 식입니다. 예외가 발생한 경우도 처리합니다. 마지막 재시도에서도 실패하면 에러 정보와 함께 실패 상태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시적인 문제로 실패한 작업을 자동으로 복구할 수 있고 시스템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제 첫 번째 실습입니다. 기본 계층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 봅시다. 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을 담당하는 3개의 워커를 만들고 이들을 관리하는 슈퍼바이저를 구성합니다. 작업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전처리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각 단계의 결과는 다음 단계로 전달됩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결과를 통합해서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이 실습을 통해 계층적 에이전트의 기본 구조와 작동 방식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본 시스템 구축 코드를 살펴봅시다. 먼저 3개의 워커를 생성합니다. 데이터 컬렉터 워커는 API와 데이터베이스 2개의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데이터 프로세서 워커는 수집된 데이터를 정제하고 변환합니다. 애널라이저 워커는 처리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합니다. 그 다음 이 워커들을 리스트로 묶어서 슈퍼바이저 에이전트를 생성합니다. 이제 슈퍼바이저가 새 워커를 관리합니다. 작업을 정의합니다. 판매 데이터 분석이라는 작업을 슈퍼바이저의 execute 메서드로 시행합니다. 슈퍼바이저는 이 작업을 분해하고 각 워커에게 적절히 분배합니다. 결과가 반환되면 성공한 작업 개수와 전체 작업 개수를 출력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코드로 계층적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해보면 각 워커가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결과가 다음 워커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습은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입니다. 실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단계 파이프라인을 구축합니다. 파이프라인은 5단계로 구성됩니다.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피처 엔지니어링, 모델 학습, 그리고 보고서 생성입니다.
각 단계가 독립적인 워커로 구현되어 있어서 필요에 따라 쉽게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흐름 관리도 중요합니다. 각 단계의 출력이 다음 단계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형식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 결과를 캐싱하면 실패 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 없이 실패한 지점부터 재시도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구현 코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어널리시스 파이프라인 클래스입니다. 생성자에서 5개의 워커를 순서대로 생성합니다. 데이터 컬렉터 워커, 데이터 클리너 워커, 피처 엔저니어 워커, 마델 트레이너 워커, 리포트 제너레이터 워커입니다. 이들을 스테이지즈 리스트에 저장하고 슈퍼바이저 에이전트를 생성합니다. 런 메서드가 전체 파이프라인을 실행합니다. 먼저 컨피그를 받아서 작업 리스트로 분해합니다. 그 다음 포루프로 각 작업을 순차적으로 실행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단계의 결과를 다음 단계의 인포트로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파이프라인을 따라 흐르면서 단계별로 변환됩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완료되면 모든 결과를 집계해서 반환합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실제 머신러닝 프로젝트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실용적입니다. 세 번째 실습은 복잡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입니다. 여러 팀이 협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층적 에이전트로 관리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병렬 처리와 의존성 관리입니다. 어떤 작업들은 서로 독립적이어서 동시에 실행할 수 있고 어떤 작업들은 다른 작업이 끝나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런 의존성을 파악해서 작업 순서를 최적화합니다. 병렬 실행 가능한 작업들은 동시에 실행해서 전체 프로젝트 기간을 단축시킵니다. 리소스 할당도 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쁜 워커에게는 작업을 덜 주고 여유 있는 워커에게 더 많은 작업을 할당합니다.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코드를 살펴봅시다. 프로젝트 매니저 클래스는 슈퍼바이저 에이전트를 상속합니다. 생성자에서 디펜던시 그래프를 초기화합니다. 이 그래프는 작업 간의 의존 관계를 표현합니다. 엑시큐트 프로젝트 메서드가 핵심입니다. 먼저 빌드 디펜던시 그래프를 호출해서 작업들의 의존 관계를 파악합니다. 그 다음 get ready tasks로 현재 실행 가능한 작업들을 찾습니다. 실행 가능한 작업이란 의존하는 모든 작업이 완료된 작업을 말합니다. while loop로 실행 가능한 작업이 있는 동안 계속 실행합니다. execute parallel 메서드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실행합니다. 완료된 작업들은 mark completed로 표시하고 다시 get ready tasks를 호출해서 새로 실행 가능해진 작업들을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존성 그래프를 따라 작업들이 순차적으로 또는 병렬로 실행됩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결과를 집계해서 반환합니다. 성능 최적화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층적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워커 풀을 관리합니다. 워커를 매번 새로 생성하지 않고 미리 만들어둔 워커들을 재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초기화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결과 캐싱입니다. 같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결과를 캐시에 저장해두고 재사용합니다. 특히 외부 API를 호출하는 경우 캐싱이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셋째, 비동기 실행 패턴을 사용합니다. 여러 워커를 동시에 실행해서 대기 시간을 줄입니다. 파이썬의 어싱시오나 저바스크립트의 프라미스를 활용하면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비동기 실행을 구현한 코드를 봅시다. async 슈퍼바이저 클래스입니다. execute parallel 메서드는 async 키워드로 정의된 비동기 메서드입니다. 여러 작업 리스트를 받아서 각 작업을 비동기로 실행합니다. 리스트 컴프리헨션으로 각 작업마다 execute async 코루틴을 생성합니다. 어싱CO의 겟더 함수로 모든 코루틴을 동시에 실행하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겟더는 모든 코루틴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과 리스트를 반환합니다. execute async 메서드는 실제로 워커를 선택하고 실행하는 부분입니다. 워커의 run async 메서드를 away로 호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워커가 시행되는 동안 다른 워커도 동시에 시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I/O 바운드 작업, 예를 들어 네트워크 요청이나 데이터베이스 쿼리 같은 경우 비동기 실행으로 큰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과 로깅은 계층적 시스템 운영의 필수 요소입니다.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각 워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에러가 발생하는지를 추적해야 합니다. 워커 상태 모니터링으로 각 워커의 현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성능 매트릭을 수집해서 병목 지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워커가 유난히 오래 걸린다면 그 워커를 최적화하거나 더 강력한 리소스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에러 추적도 중요합니다. 에러가 발생하면 즉시 로그를 남기고 필요한 경우 개발자에게 알림을 보냅니다. 모니터링 시스템 구현 코드입니다. 마너터드 슈퍼바이저 클래스는 슈퍼바이저 에이전트를 상속합니다. 생성자에서 맨릭스 딕셔너리를 초기화합니다. 전체 작업 수, 성공률, 평균 실행 시간 같은 매트릭을 저장합니다. 델러게이트 태스크 메서드를 오버라이드해서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합니다. 작업 시작 전에 스타트 타임을 기록합니다. 트라이 블록에서 부모 클래스의 델러게이트 태스크를 호출해서 실제 작업을 수행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엑시큐션 타임을 계산합니다. 현재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값입니다. 업데이트 맨릭스 메서드로 매트릭을 업데이트하고 로그 태스크 메서드로 작업 정보를 로그에 남깁니다. 이외가 발생하면 로그 에러 메서드로 에러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모든 작업의 성능과 상태를 추적하면 시스템의 건강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라어키켈 에이전츠 완벽 가이드를 학습했습니다. 슈퍼바이저와 워커 구조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태스크 분해, 워커 설계, 결과 집계, 에러 처리까지 모든 핵심 내용을 다뤘습니다. 세 가지 실습을 통해 기본 시스템,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 복잡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봤습니다. 성능 최적화와 모니터링 기법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계층적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복잡한 AI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실전 프로젝트에 적용해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